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42번째 맞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추모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그 추모제를 국민 추모제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5번의 저항하지 않는 국민이 돌아가셨는데도 어느 언론 방송 하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좌파 독재 정권이 가야 될 그들이 앞으로 갈 길이 독재로 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세력,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 반동 세력의 암흑의 시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42번째 맞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일도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치욕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머리 속에 이 치욕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자유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 사회주의자의 역사로 바꾼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대로 대한민국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반체제 세력, 반역사 세력, 반시장 경제 세력, 이러한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붉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고 권력을 찬탈한 이 배신 촛불 쿠데타 세력이 청와대가 아니라 저 붉은 저가대의 꽈리를 털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이제는 절대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한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 지상의 명령이 정권 교체 아닙니까?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각각께서 원했던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가 대전략은 60년대 5.16 혁명 일어나고 바로 자조를 얘기했습니다. 자조.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립을 얘기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자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자주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자주국방, 자주경제. 자주가 우리가 그 당시에 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대통령께서는 자주라는 표현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마지막에 가야 될 길이 무언가, 국가 대전략의 마지막은 무언가,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으로 인정받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자주를 넘어서는 자유의 나라를 원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1979년 10월 26일 날 그 자유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은 그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건국 대통령으로 그분의 정신은 자유정신이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 지금과 같은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나라를 잡으면은, 정권을 잡으면은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먼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국민을 향한 내 나라 국민이 굶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 나라 국민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꼴찌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러시면서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든 그분의 위대한 정신이 바로 애국정신입니다. 5.16 혁명의 국시가 반공을 국시로 한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좌파 사회주의자들, 자생공산주의자들, 주사파 세력들,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친중 세력들,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붉은 세력과 싸우겠다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 용기를 가진 용기 있는 지식인도 없어졌어요. 용기 있는 정치인도 없고,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용기를 잃고 권력에 굴종하고 불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데도 저항하지 못하면은 민초가 일어나야 되고 국민이 일어나야 되고 헌법적 가치인 국민이 살아있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 때부터 우리가 주장했는 것이 국민이 살아있다, 불의에 굴종하지 말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은 바로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울 시청 광장에 수백만이 모였는데도 그것을 이끌어줄 정당이 없었습니다. 좌파들의 조직적인 선동과 조작과 음모와 기획에 의해서 멀쩡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것을 이끌고 저항할 수 있는 정당도 없었고 정치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평한 장군님과 제가 대한애국당을 창당한 겁니다. 그 2017년 2016년 그 겨울과 2017년 3월 1일 그 3월 10일의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이 독재정권 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정의로운 정당이 생겨야 된다. 불의에 항거하고 국민의 대변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저항할 수 있는 정당이 생겨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이 대한애국당이고 지금의 우리 공화당입니다. 껍데기 지식인들은 가야 합니다. 이제 껍데기 정치인도 끝장
신음하고 있는데도 자기 정치 노름이나 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는 그 껍데기 지식인들과 껍데기 정치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받드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이 이루고 했던 자유의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억압과 탄압에도 굴종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과 투쟁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자유가 무너진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무너진 대한민국,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는 결코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5년 동안 어떤 정치인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정당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지식인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고통받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불의의 붉은 세력들한테 굴종하지 말라고 우리 공화당이 용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테니까 국민들께서 용기를 가지시라고, 그들한테 타협하지 말고 그들한테 무릎 꿇지 마시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광화문을 장악했고, 우리는 오늘은 이 서울시청 광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국민 여러분. 제발 대한민국이 그래도 죽지 않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사는 우리가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미래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합시다. 또 이 썩어 빠진 정당, 부패한 정당, 부도덕한 정당, 이러한 정당도 끝장냅시다.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나라가,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데도 자기들끼리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득권 정당도 끝장을 냅시다. 정말 깨끗한 정치인이 정치하는 나라 좀 만들어 보자고요. 정말 깨끗한 정당이 사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정당, 민초정당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정권을 만들어 놓고 정권을 걱정하는 그러한 정권이 아니라 깨끗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고 자유통일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정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혁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자생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자립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45만 당원과 6만의 책임당원, 이제 총선 전에는 100만 당원과 20만의 책임당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따라다니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존경하고 이승만 북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정희 부국 강병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옳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공화당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생정당, 자립정당을 넘어서 마지막 자강의 단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자강의 단계에서 국회의원 교섭단체를 만들고 수권 정당의 모습을 우리는 갖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경제는 1등인데 정치는 꼴찌라는 이 누명, 이 억울한 전세계 국민들이, 전세계 시민들이 한국을 보고 정치인을 자랑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세계의 지도자들이 박정희가 누군가, 박정희 사상, 덩소평도 그랬고 푸틴도 그랬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가시밭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고통의 칼날에서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버리지 못하듯이 이 어머니와 같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싸워야 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는 죽을 수 없다. 또 조국도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후손들한테 남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제 5년차 들어갑니다. 5년 동안 우리 공화당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어요. 훨씬 더 단단해졌어요.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로망같이 바라던 우파의 이념 정당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공산사회주의와 한판 승부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파의 이념 정당이 생긴 겁니다. 바꿉시다. 이번에 정권도 바꾸고 썩어 빠진 정치인도 바꾸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용기 없고 비겁한 정당도 바꾸고 부패한 정권, 부패한 정당도 다 바꿔버립시다. 우리는 이미 혁명의 길로 돌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5.16 혁명을 통해서 민족 중흥을 이루는 기틀을 만들었다면 우리 공화당은 정치혁명을 통해서 정치가 깨끗하고 정치가 바르게 국민들한테 떳떳한 그러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이념정당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60%의 우파 국민이 있습니다. 우파 정당이 썩어 빠진 쓰레기더라도 60%의 우파 국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당, 국민이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모르는 정당, 비굴하게 좌파들한테 굴종하는 정당, 선거철만 되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각하들을 얘기하고 선거철만 되면은 이 비굴한 탄핵 세력들이 탄핵이 정당했다고 떠드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와 정치혁명, 정치 교체를 한 번에 다 해버립시다, 여러분. 오늘 이 추모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눈물들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저는 꿇어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럽고 이 두 분의 영정 앞에서 참담하고 가슴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이 감옥에서 4년 7개월 동안 있는 이 현실이 우리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두 분한테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 반열로 올려놓아 주신 두 분의 영정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치고 또 쳐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현실이 우리한테 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바로 잡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해놓은 악법, 악습, 악패, 이 모든 것을 모조리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이 무서우면은 저렇게 일당 독재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그러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같은 오만하고 폭압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한 정권은 나타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의를 싣는 하나의 씨앗이 되고 우리 공화당이 거짓에 굴종하지 않고 진실을 잉태한 하나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가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고 국민이 우리한테 내린 명령이면은 우리는 그 역사의 책무와 국민의 명령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다운 나라로 만듭시다. 기쁜 마음으로 이 반체제, 반역사, 반시장경제, 이 부도덕한 문재인 정권,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나타나지 않도록 똘똘 뭉칩시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42주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정권을 절대로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백만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 기각을 원했던 이 광장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추모제를 막아버린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승리한다!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정치혁명의 첫걸음은 선거혁명에서부터 갑니다. 선거혁명은 오늘 집에 가면은 옆에 주무시는 분부터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은 내일부터 주변에 내 아는 사람이 있는가? 당원 작업도 하고 또 지지층을 넓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혁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거혁명은 정의로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거혁명은 깨끗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거혁명은 애국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혁명을 통해서 정권교체와 정치혁명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를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두 분 영정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틀 동안 좌파들은 경기를 했을 거고 쓰레기 껍데기 보수들은 놀랬을 거예요. 그냥 놀래게 하는 거 내년 2022년 3월 9일까지 갑시다, 여러분. 그냥 놀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깨끗한 나라로, 깨끗한 정치로, 깨끗한 정당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립시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허평한 장군님, 박성부 장군님께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재규 우리 단장님 고맙습니다. 장인 고문님,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님들, 특히 지방에서 멀리 올라와 주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과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유경수 여사님 8월 15일 그 추모제에는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합시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광장 앞에 서면은 저 서울역에서 수많은 깃발과 군중들과 같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그 함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5년을 우리 공화당답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정권을 잡는 집권 정당이 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과 우리의 활동은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대통령 후보로서 또 당 대표로서 오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우리 공화당이 역시 최고라는 얘기를 오늘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원진이가 잘나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당원이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자유우파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오늘 돌아가시면은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이 살아있더라,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이 아파하시지는 않겠구나, 그런 말씀도 함께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42주기 추모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